네,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점검의 점검입니다. 그날의 눈에 띄는 뉴스 기사를 추려서 데일리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누르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아이폰 17에서 아이폰 에어, 그러니까 굉장히 얇은 5mm대의 아이폰을 출시를 하겠다고 루머가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역시나 삼성은 아이폰 17보다 더 빨리 다음 달 25일에 그러니까 10mm대 폴더블 폰을 출시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와, 근데 가격이 조금 비싼 것 같아요. 거의 280만 원대에 출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야, 이거 280만 원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이르면 이제 내달 25일 날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 6 슬림을 출시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께가 이제 5mm 내외의 그런 스마트폰을 출시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삼성전자가 슬림 버전의 스마트폰을 따로 출시하는 거는 이번이 거의 처음이라고 해요. 근데 20일 날에 업계에 따르면 이제 어저께죠. 삼성이 출시할 갤럭시 Z 폴드 6 슬림의 두께는 단 10mm대로 갤럭시 Z 폴드 6 12.1mm보다 1mm 이상의 두께를 줄이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해요. 이제 역대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중에 가장 얇은 스마트폰이 될 전망으로 보여진다고 하네요. 그런데 Z 폴드 6 슬림의 외부 화면의 크기는 6.5인치, 내부 화면은 8인치로 갤럭시 Z 폴드보다는 시원한 화면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색상은 블랙 한 색상으로만 출시가 되고요.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슬림폰 경쟁에 뛰어들었는데요. 스마트폰 하드웨어 경쟁이 화면의 크기를 키우는 대형화 전쟁에서 이제는 얼마나 얇은지를 겨루는 초박형 경쟁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애플이 이제 굉장히 얇은 두께의 아이패드를 출시를 했어요. 아무래도 그 얇음에서 오는 하이테크의 느낌, 그러니까 깔끔하다? 쌈박하다 뭐 이런 느낌 때문에 그 얇음을 조금 더 계속해서 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런 얇음 경쟁이 패드류의 기기를 넘어서 아이폰, 그러니까 휴대폰의 시장까지 진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더 얇고 가볍고 한 손에 딱 쥘 수 있는 스마트폰을 원하는 소비자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사실 이 0.1mm를 가지고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나 다름이 없는데 갤럭시 Z 폴드 6 슬림의 두께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S펜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 S펜의 기능을 넣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 위에 3mm 안팎의 필름을 한 장 더 깔아야 한대요. 근데 이마저도 줄이려고 그 펜을 빼겠다는 얘기죠. 디스플레이 패널과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것들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전기와도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해요. 업계 관계자는 말 그대로 0.1mm라도 얇게 만들려고 사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진짜 그렇게 줄이려면 고생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도 굉장히 작게 기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기들을 줄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삼성전자의 노력도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인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인 G 시리즈뿐 아니라 기본 바 형태인 S 시리즈의 두께도 계속해서 얇게 줄여갈 계획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상하죠. 삼성전자가 신제품이 나오는 시기는 1, 2월, 7, 8월 때가 보통인데 9월에 신제품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점점 더 이 제품의 그 출시 주기를 빠르게 가져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사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슬림폰을 집중하고 있는 건 이게 굳이 애플뿐만이 아니라 중국 브랜드를 겨냥한 목적도 있다고 합니다. 갤럭시 Z 폴드 슬림을 중국에선 심계천하 W25라는 이름으로 출시할 걸로 알려졌는데요. W25는 오는 11월 화웨이가 중국에서 출시할 프리미엄 폴더블 스마트폰인 메이트 X6와 맞붙을 전망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이런 발빠른 중국 시장에서 더 많은 제품을 선점하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 삼성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중국 브랜드 아너는 지난달 9.2mm의 두께로 역대 가장 얇은 스마트폰인 매직 V3를 선보였다고 해요. 샤오미 역시 용골 힌지 2.0 버전을 탑재한 두께 9.47mm의 믹스 폴드 4를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야, 근데 진짜 중국이 우리나라에 정식 발매가 안 돼서 그렇지 얇은 스마트폰 진짜 많이 만들고 있네요. 야, 이거 중국 휴대폰이 우리나라에 풀리면 진짜 이거 답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삼성과 견주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중국 기업들의 진격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래요. 아무래도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을 좀 뒤집기 위한 삼성의 발빠른 행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삼성전자는 2019년 처음으로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을 개척한 이후에 2022년까지 이 시장의 글로벌 점유율 80%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왔어요. 그런데 지난 1분기에는 점유율이 23%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화웨이가 중국에서 엄청나게 그 폴더블 폰으로 약진을 해왔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런 면을 살펴봤을 때 진짜 중국 휴대폰이 삼성에 비해서 저렴하긴 한가 봅니다. 야, 이거 아무래도 가격을 따라갈 사람은 없죠. 가격이 저렴하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주목하고 허들이 낮아지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사실 그동안 지속적으로 폴더블 폰의 가격을 낮춰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계속 도둑맞고 있는 상황이었나 봅니다. 삼성전자는 내구성과 AI 기능에서 중국 업체 스마트폰과의 차별화를 갖는다는 전략인데, 두께뿐만이 아니라 재질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중국 휴대폰보다 훨씬 더 강한 내구성을 갤럭시 Z 폴드에 적용할 걸로 보여지네요. 베이퍼 챔버 등을 활용한 발열 완화도 조치를 취할 걸로 보여지네요. 이 밖에 삼성이 주도권을 선점한 AI 기능 자체도 강화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얇은 스마트폰 시장을 먼저 선점하겠다라고 하는 건 총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중국 시장에서 폴더블 시장의 점유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데 대한 삼성의 행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뭐 그렇게 해서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조금 더 좋은 제품, 조금 더 슬림한 제품, 조금 더 우리가 사용하기 용이한 제품을 내준다고 하는 건 뭐 우리한텐 희소식이죠. 물론 이제 삼성은 죽을 맛이겠지만 그래도 그런 죽을 맛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진다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점검이었고요. 내일 다시 만나요. 곰빠!